2013년 피트 기출문제 9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난이도는 하입니다. 그림은 물질 A와 물질 B의 에너지 띠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A와 B 중에서 한 물질은 반도체이고 다른 물질은 금속이다. 에너지 띠의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은 절대온도 0K일 때 전자가 존재하는 점유 상태와 존재하지 않는 비점유 상태를 각각 나타낸다.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고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문장 전자가 존재하는 점유 상태와 존재하지 않는 비점유 상태를 각각 나타낸다고 하는 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이 문제가 완벽하게 이해가 갑니다. 자, 이쪽 부분을 이제 설명하면서 옳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자, 도체, 반도체, 부도체를 구별하는 기준은 전도띠하고 원자가띠를 보면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도띠와 원자가띠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도체. 금속은 도체에 속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띠와 원자가띠가 떨어져 있으면 반도체. 그 다음 세 번째는 전도띠와 원자가띠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부도체.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도체, 반도체, 부도체를 구별하는 것을 이렇게 알았다면 두 번째는 이 문제의 핵심 절대 온도로 (0K일) 때 그래서 절대 온도로 0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모든 전자는 요 원자가띠에만 있어요. 원자가띠에만 있고 원자가띠에만 있고 전도띠에는 전자가 없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자, 요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 절대 온도가 0K일 때 전자는 어디만 있습니까? 그러면 원자가띠에만 전자가 있다. 요거를 먼저 반드시 외우시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상온으로 바뀌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온도로 바뀌면 뭐 한 18도씨 아니면 그냥 0도씨 이런 상온으로 바뀌면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이제 전도띠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도띠에 전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왕창 있는 것은 도체. 왜 전자가 이렇게 왕창 있을 수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넘어가기 쉬워서 요거를 에너지 갭이라고 하는데 전자가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넘어가서 여기서 존재하기 하는데 에너지 갭이 없어서 바로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도띠에 전자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전도띠에 전자가 많다는 것은 상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상온이래도 반도체는 에너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에 한계가 있어서 전도띠의 전자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부도체는 요 에너지 차이가 더 심하기 때문에 전자가 여기로 넘어가기 더 어려워서 전도띠에 거의 전자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적은 전자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전도띠에 있는 전자들이 전기가 흐르게 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온일 때 전기가 잘 흐르는 것은 전도띠에 전자가 많은 도체가 전기가 잘 흐르고 반도체나 부도체는 상대적으로 전기가 잘 흐르지 못하게 된다. 요거까지가 이 문제의 주요 지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구별하면서 이제 문제항을 읽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첫 번째는 0K일 때 전자가 존재하는 점유 상태와 존재하지 않는 비점유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비점유 상태니까 이쪽은 바로 전도띠가 되겠죠. 그래서 전도띠. 그래서 0K일 때 전도띠에는 전자가 없다. 그러면 전자가 모두 차 있는 점유 상태는 원자과 띠를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는 원자과 띠를 나타낸다. 그러면 전도띠하고 원자과 띠가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도체라고 부른다. 그러면 금속은 여기에 속하고 그 다음에 차이가 벌어져 있으면 이 문제에서는 하나는 금속, 하나는 반도체라고 했으니까 반도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부도체가 있으면 얘랑 비교해서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부도체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온에서 포인트죠. 상온에서 전기 전도에 기여하는 전자의 밀도는 그러면 전자가 여기 득식을 거리게 되죠. 그게 전기 전도에 기여하게 되는 전자의 밀도는 A가 B보다 크다. 틀렸죠? 얘가 도체니까 상온에서는 전기 전도에 기여하는 전자는 B가 많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디귿을 먼저 풀게요. 디귿. A가 반도체이고 B가 금속이다. 디귿은 맞는 얘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니은은 별표. 그러니까 니은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상온에서 비저항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비저항이 뭐지? 그러면 첫째, 우리가 기오르는 저항을 이렇게 표시하죠. 근데 이거를 물질의 모습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저항 R이라고 적고 첫 번째,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면적에 반비례하고 물질 종류 그거를 비저항이라고 하는데 비저항하고도 비례합니다. 그러면 비저항은 물질 종류를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비열도 물질마다 값이 다르죠. 비열 C도. 그래서 열 특성을 비열이라고 불러요. 물질의 열 특성을. 물질의 저항 특성을 비저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비저항은 물질 종류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저항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항 공식은 비저항 곱하기 길이에 비례하고 면적에 반비례한다. 이것을 저항을 나타내는 공식이라고 부르고 비저항하고 저항은 서로 비례하기 때문에 금속은 저항이 작은 게 당연하죠. 그래서 만약에 금속이라면 다른 색깔로 요거를 좀 크게 만약에 얘가 금속이라면 저항값이 작기 때문에 비저항도 작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기출문제에 나왔던 공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유사 문제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걸 보면서 상온에서 비저항은 금속이 작다. 그렇죠? 물질 종류니까 금속이 작다. 이렇게.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 A는 반도체니까 A가 B보다 크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아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를 봐주시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설명하면 꼼꼼하게 설명이 잘 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